자,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민달팽이 유니온 주거 상담국장 민지수 선생님인데요. 이 청년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백방으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분입니다. 민달팽이 유니온 민지수 국장님을 모셔서 도대체 이 민달팽이 유니온이라는 것을 좀 소개를 하시는데, 먼저 이 유니온에서 생각하시는 집이라는 건 어떤 겁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는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주거 상담과 교육 담당하고 있는 지수라고 합니다. 민지수가 민달팽이 지수입니다. 이게 닉네임, 원래 네. 이름이? 아닙니다. 닉네임을 쓰고 있는 건데요. 네. 네네. 그래서 저희는 한 2011년쯤에 이제 청년 주거 문제도 분명히 문제인데 사회의 어떤 문제로 인식되고 있지 않았던 그때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직접 모여서 이 문제를 드러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내겠다 하면서 이제 모여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이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10년 정도 됐다고 해서 그러면 민달팽이가 본래 이제 이루고자 했던 그런 사회 변화가 이루어졌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주거권 보장이나 주거 불평등 완화하기 위한 활동들을 해오고 있는데, 사실 청년이 겪고 있는 문제가 어디 뭐 청년 딱 시기에만 겪는 문제가 아니라 그 아동일 때도 청소년일 때도 겪고 있던 어떤 주거권 권리의 침해나 불평등의 문제가 계속 그 일생을 계속 따라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그 연결고리를 좀 끊어야 한다 뭐 이런 것도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소년 분들과도 이제 만나게 되는 접점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 그 집 얘기를 할 때 뭐 교육도 많이 다니고 상담도 많이 하는데요. 사실 집은 그냥 국어사전으로도 딱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단순하게 비바람 피할 수 있고 추위, 더위로부터 나를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인 건데, 사실 그게 갖춰져 있지 않은 집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집을 계속 공급하게 냅두면 안 되고, 이미 그런 집이 있다고 하면 그런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권을 더 보장하기 위해서 더 나은 주거를 갈 수 있도록 사회가 이제 지원을 해줘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집들을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사회는 지금 주거 빈곤 상태, 주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집단이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아동 청소년에게 주목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좀 말씀해 주시죠. 사실 한국 사회가 점점 더 불평등이 심해지고, 그러니까 일종의 그 부동산을 기준으로 뭐 계급이나 신분이 정해지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뉴스들 보시면 영끌, 뭐 비투 이런 단어들 한창 나오는데요. 사실 영끌에서 서울에서 살 수 있는 집의 가격이 뭐 중위 가격으로 취급하더라도 8, 9억 정도 되는데, 그거를 매매할 수 있을 정도의 영끌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냥 이제 자기 자산을 가지고서 충분히 그걸 매매해 볼 수 있는, 그게 기초 자산이 있는 분들인 경우가 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기초 자산이 없는 경우, 그리고 부모로부터 증여받거나 이제 지원받을 수 있는 자산이 없는 경우에는 사실 첫 자립하게 되는 곳이 보증금이 되게 낮거나 아니면 거의 없는 그런 집인데, 그런 경우는 사실 주거 환경이 열악할 가능성이 높고요. 아예 사실 집이 아닌 경우일 가능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 앞에서 그 이제 교수님이 설명해 주신 비주택이라고 해서 주택이 아닌 거처들 같은 것들도 사실 뭔가 사회가 발전하고 막 보면은 되게 멋진 건물도 많이 지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뭔가 주거 환경들도 더 개선되는 것만 같은데, 도시가 멋져지니까. 근데 비주택이 되려 늘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딘가는 계속 끊임없이 발전하고 더 나아가고 있지만, 그것 말고 이제 어떤 주거 빈곤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주거 환경은 되려 더 악화되고 있다라고도 보고 있고, 그리고 처음 이제 서울이 아닌 곳에서 서울로 이제 처음 자립을 하고 상경하는 그런 분들이 정착하는 곳이 뭐 관악구 신림동이라던가 뭐 노량진이라던가 조금 유명한 동네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동네들은 사실 되게 오래된 고시원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고시원들이 그러면 점점 더 뭐 나아지냐, 그런 게 아니라 계속 노후하고 계속 낙후된 그 상황 그대로, 근데 또 월세는 계속 그냥 이제 계속 오르는 거예요. 계속 오르고, 근데 이게 뭔가 방치되고 있고 뭐 단속도 따로 없으니까 그냥 이런 거는 별로 문제가 안 되나 보다 하면서 방 쪼개기를
그냥 어떤 기본값으로 하는 집들이 계속 지어지고 있기도 하고, 그리고 사실 서울은 집이 많기는 한데요. 근데 그게 인구보단 많지 않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사람이 100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집으로 되어 있는 곳은 한 96개 정도 있다 치면 나머지 4명 정도는 집이 아닌 곳에서 어디선가 살고 있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근데 계속해서 처음 자립을 해서 이제 독립적으로 그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동이 커서 청소년이 되고, 청소년이 커서 이제 청년이 되고, 청년이 이제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기 근로소득을 벌고 자기 집을 마련하는 그런 기반을 다지는 건데, 근데 그게 다질 수 있는 여건이 주거 환경 자체도 안 되어 있고, 근데 근로소득과 불로소득의 차이는 너무나 크고 하니까 이 문제를 사실 해결하지 않으면 저는 미래 사회가 되면 될수록 더 격차는 커질 것이다. 그리고 그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불평등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서는 자산 불평등을 꼭 주목해서 이걸 완화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부분은 사실 개인이 할 문제는 아니고 좀 공공에서 정책적으로 어떤 기반을 예. 마련해야 하는 부분이겠죠. 예, 맞습니다. 민달팽이 유니온에서 지금 서울시 청년주거 상담센터를 지금 운영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보면은 이 상담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는 늘 생각하는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시설 퇴소나 보호 연령에 도달한 보호 종료 아동, 뭐 예를 들어서 자립을 해야 될 그런 청소년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겪고 있는 주거 문제, 아마 뭐 많은 얘기를 들었을 텐데 좀 소개해 줄 수 있는지. 네, 사실 이 부분을 조금 고백하고 가자면, 사실 저희가 청년 주거 상담을 많이 하고 있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시설보호 청소년들 만나는 일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동분들과 이제 간담회를 하기도 하는데, 사실 저희가 엄청 막 본격적으로 우리 이 문제 정말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저는 약간 좀 쑥스러운 그런 입장으로 이제 많이 배우러 왔는데요. 근데 그래도 좀 기억나는 이야기를 생각해 보자면, 사실 처음 자립을 할 때 나만 혼자 자립하게 되는 게 아니라 퇴소를 같이 하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기거든요. 나랑 같이 처음 자립을 시작하는 나의 동기들이 있는데, 근데 처음 자립을 할 때 저랑 좀 연령대가 좀 비슷하거나 많으신 분의 이야기였는데요. 처음 자립을 할 때, 그리고 어떤 터전을 마련하고 뭐 일을 배우고 하면서 사실 그게 미래에 대한 기대나 설렘 같은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좀 더 좌절하는 경험이 많았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이게 사실 퇴소할 때 지원되는 돈이 너무 협소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돈으로 엄청 되게 괜찮은 집을 그러니까 보증금이라도 이제 마련할 수 있지 않고, 대려 이제 월세로 좀 그냥 소진할 정도의 그 정도 수준의 이제 금액 지원인 건데, 그런 금액이나 어떤 일자리가 그렇게 안정되어 있지도 않은 사회 환경 속에서는 약간 그냥 그 돈을 소진하고 그 돈이 끝나는 시점을 자기 삶이 끝나는 시점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동기들 몇몇이 계속 그런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이게 사실 이제 미래를 나아가는 어떤 순간에 계속해서 나는 뒤를 돌아보게 되고 이제 친구를 잃고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사회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 청소년의 자립을 어떤 개인의 자립으로 이렇게 보고 있지 않고, 너에게는 원가족이 있겠지, 너를 도와줄 누군가가 있겠지를 전제로 해서 굉장히 가족 중심으로 어떤 복지체제를 만들어 놓거나 하다 보니까 이제 사각지대에 놓이는 그런 청소년들이 생기는 것 같고, 그래서 확실히 좀 더 직접적이고, 그리고 되게 엄청 적극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보증금 너무 비싸가지고, 저는 그 전세 보증금만 아니라 월세 보증금도 진짜 높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더 그 실정에 맞는, 그러니까 현실에 맞는 그런 금액 지원이 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아니면은 차라리 좀 더 그 퇴소 이후에도 일정 기간 동안에는 좀 더 같이 좀 주거를 이제 꾸려서 그 안에서 좀 더 안정적인 그 다음 발돋움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좀 더 안정적인 지원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 잘했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이제 서울에서 한번 시도를 해보신 거예요. 어떤 거냐면 지원주택이라고 해서 장애인 분들이
원래는 이제 시설 안에서 거주하시면서 이거 잘 하지 않으면 시설에서 퇴소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갔던 그런 시절이 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시설이 아니라 집을 집 자체로 이제 제공을 해드리되 자활 서비스나 어떤 사회복지 서비스를 연결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주는 거주 그대로 이제 권리이기 때문에 그건 그것대로 지켜드리고 그 외에 근데 그 사람이 사회에서 잘 자립하실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서비스를 연계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걸 이제 지원주택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시설에서 나와야 하는 청소년들에게도 좀 적용되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네. 집은 집대로 필요하고 그럼에도 이제 그 다음 자립을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도 좀 같이 결합되는 예. 것도 되게 좋은 일이겠다 싶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말이죠. 서구에서는 영어로는 스포티브 하우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거리에 잠을 노숙자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주거 빈곤을 겪는 사람들을 단순히 뭐 병원에 입원시키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주거를 중심으로 집을 중심으로 다양한 지원 사업을 해서 이분이 자립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제도인데 아주 좋은 말씀입니다. 다음 질문은 작년도 보니까 슬기로운 연구생활에 책을 냈더라고요. 이게 청년주거 작은 연구 모임에서 나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책에서 보면은 여러 가지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주거 불평등 우리는 지금 다 느끼고 있고 또 그걸 아주 자세히 분석을 했고 이 코로나 환란 속에서 겪는 문제 뭐 이 기후 위기 이런 시대에서 겪는 문제 등을 잘 다루었습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내용을 다루었는데 이런 상황에 있는 아동 청소년에게 앞으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상당히 무겁고 중요한 질문인데 혹시 그동안 이 책을 통해서 많은 제안들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그 연구는 저희 민달팽이 유니온이 이제 청년 주거 상담이나 교육을 쭉 해오다가 이제 SH라고 서울에서도 이제 주택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그렇게 운영하는 공격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청년 주거 상담센터를 시작하게 됐고요. 그 사업을 이제 민달팽이 유니온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민달팽이 유니온이 이제 청년 주거와 관련된 어떤 이슈들을 연구하고자 하는 분들에게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연결된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하신 내용인데요. 그 내용은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조금 앞서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막 이렇게 뭐 일자리를 잃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장사가 안 돼서 접게 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거에 더 앞단에는 그러니까 본인의 집에 고립되는 경우 혹은 고립될 집조차 없어지게 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심각한 주거 위기를 겪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기후 위기를 연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코로나는 시작이고 코로나보다 더 큰 이제 기후 위기 시대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집에 어떤 위기를 겪게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를 좀 들었던 것은 사실 집은 물리적 공간만의 의미가 아니라 사실 집에서 심리적으로 집에서 불안해지잖아요. 그러면 밖에 나가서도 나는 계속 정서가 불안한 상태 혹은 어떤 위축되거나 그러니까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상태로 계속해서 사회 경험을 쌓게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후위기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냥 요거를 어떤 그러니까 안전한 물리적 공간이 필요하다를 넘어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안전한 공동체가 필요하고 그거의 시작점은 안전한 집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요거는 약간 예전에는 보통 주거운동 하시는 분들이 1가구 1주택 이런 운동을 많이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그것보다 더 나아가서 집을 소유하지 않더라도 내가 그 집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면 그것만으로도 안정적인 거주가 보장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점유 중립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좀 기반으로 해서 주거 정책들을 좀 마련되어야 하지 않나 싶고 이제 그거 관련해가지고는 또 어떤 예시가 있냐면 뉴욕에서도 이제 그린 뉴딜 정책들이 열리는데요. 그런 곳은 환경운동 단체랑 주거권 운동 단체들이 같이 결합을 해서 사실 기후 위기에서 가장 약자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위기 상황은 주거 빈곤 문제인 거고 그거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위기에서 어떤 개인들이 안전하기 어려울 것이다. 그런 얘기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사실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우리가 음미를 하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풀어야 할 또 해결해야 할 아동 청소년 주거 문제라는 것은 너무나 많습니다.
대안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여러 대안이 있을 수 있는데 꼭 한 가지, 요건 제일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만 좀 제안해 주시죠. 한 가지요? 예. 너무 많은데요? 시간이 사- 이제 제한되어서 그쵸. 어쩔 수 없이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한 대안, 정책 대안. 아까 뭘까? 그 수연 학생이 얘기해주신 저는 그 당사자 참여 정말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사실 예. 이제 저도 되게 쑥스럽고 조심스러운 거는 제가 그 문제를 겪고 있는 청소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완전히 뭔가 대변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 당사자들이 내가 겪고 있는 문제를 뭐라고 생각하는지, 어떤 게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지, 그걸 되게 충분히 듣는 창구가 필요하고, 그거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문제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이제 정책과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이제 참여기구가 잘 마련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대화를 통해서 느끼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단체 조직체는 2011년 연세대학 기숙사 학생들이 네, 대학생 이 주거권 대학생들이 이제 전부터. 네. 주거 문제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어떻게 우리 해결할 것인가라고 해서 이제 태생이 된 건데, 저는 이 민달팽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이런 단체나 조직이 많아져야 된다. 이게 뭐냐면 사회 인식이 높아진다는 얘기다. 주거 문제에 대한 인식. 그 뭐 비단 아동 청소년뿐이나 우리나라 전반에서,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거 불평등 문제라든지 주거비 부담의 문제라든지 또 주거 불안을 느끼는 사람들이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앞으로 민달팽이 유니온이 더욱 발전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